선생님이 요 문제를 하나 올렸는데 강의를 들어봤다 1번, 강의를 듣지 못했다 2번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서연 학생 반갑고요. 윤서 들었어요? 짧은 시간에 들어봤다 1번, 못 들어봤다 2번. 자, 우리가 이제 수학 공부를 이제 중2 과정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승유는 교과서 강의만 들었다고? 승유는 교과서 강의 너무 쉽지 않나요? 요 강의 위주로 꼭 들어주세요. 1일 1제. 자, 수업은 지금 보면은 공지에 올라온 것처럼 교과서 강의라는 아주 쉬운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일 1제라는 고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이건 교과서고 얘는 일품에서 뽑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할 때는 이제 센수학에서 수업을 좀 하죠. 근데 1일 1제를 푸는 게 이 정도만 풀어내면요, 수학은 걱정이 없습니다. 네, 고등학교 올라가도 걱정이 없어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잘 풀 수 있느냐? 당연히 잘 못 풀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요약입니다. 요약 정리, 필기. 근데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요약을 하는데, 이 요약 정리를 할 때요, 우리는 이게 순서가 있어요. 풀이라는 게 순서가 있습니다. 막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1번 뭘 하고 2번 뭘 하고 3번 뭘 했더니 풀리는구나.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뭐 처음부터 1번, 2번, 3번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뭐 강의를 듣건 뭘 하건 쭉 들어서 막 필기를 해. 이렇게 푸는구나. 그리고 나서 뭐 풀이를 막 쓴 다음에 1단계 풀이를 쓰죠. 그런 다음에 2단계, 이게 지금 이게 이런 첫 번째 이게 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풀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답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번호를 매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번호를 매긴 거에다가 얘를 이유 같은 것들에 뭐 또는 뭐 그림이라든가 뭐 암기할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서연이도 교과서 강의를 들었을 거라고 믿고, 핵심은 이 고난도 문제를 푸는 건데요. 여기는 이 FN이라는 문자가 사실 뒷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표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할 필요가 있고,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자,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물론 강의를 그대로 베껴 쓰는 거 말고요, 강의를 처음에 들을 때는 막 쓰고 다시 한번 내가 푸는데, 이때 풀기보다는 요약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분수 7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로 나타낼 수 있겠지.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의 숫자를 fn이라고 한다. fn이라는 것을 n번째 자리의 숫자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보기가 있죠.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라고 돼 있죠. F50을 구하라는 이러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n 대신에 50을 집어넣으니까 50번째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국에는 여기 있던 요 n이 여기 있던 요 n하고 같은 말이구나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50을 넣으면 50번째의 숫자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기억번을 위해서 첫 번째 풀이는 F50은 바로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50번째의 숫자구나. 선생님, 위에 그냥 써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한 건데 이게 1단계. 어쨌든 이게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수학이 되게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르면 수학이 너무 쉬워지는데, 그 이유는 그냥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더니 답이 나오는 거야. 뭐 머리 쓸 것도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너무 허무하죠. 이게 1단계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7분의 2를 50번째로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사실 이제 2를 7로 나누는 거 이제 계산하겠죠. 너무너무 이제 강의를 들어서 알겠지만 이게 너무너무 좀 지루한 작업이긴 하죠. 7이 14를 넣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6을 넣고요. 8, 7에 56. 또 4를 넣죠. 이건 요약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7, 5, 35. 너무너무 지루한. 선생님도 여기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과 공평하게 우리는 다 같이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혹시 놓친 거 있나? 왜 이렇게 끝이 안 나지? 7, 4, 28. 여기 2가 나오네요. 그죠? 자, 우리가 아주 그 빨간 펜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막 풀어요. 막 정신없이 푸는데요. 그 풀이를 다시 한번 보고 빨간 펜 들고, 여기 있는 이 값과 여기 있는 이 값이 같아질 때 이게 핵심이구나. 그러면 얘가 다시 2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7, 24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다시 2가 되면서 얘가 반복이 되는 거 이렇게 빨간 펜으로 한번 표시를 해줬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소수로 나타낼 때요,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단계로 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2단계로 여기가 2번.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얘가 반복. 멋있는 말로는 뭐? 주기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이런 계산하지 않고 요약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지. 이거 50번째 숫자 구해야 되는데 7분의 2 같은 소수 구할 때야 무조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언제쯤 반복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알아봤더니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하고 7번째, 첫 번째 갔죠. 이런 거 보고 우리가 6을 주기로 갖는다. 6번이 반복된다. 그래서 얘가 6개씩이 반복이 돼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1, 7번째랑 첫 번째랑 7번째랑 그 다음에 13번째, 요 차이가 6씩 커질 때 이 값이 다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50번째 숫자를 구한다라는 요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토대로 이 50번째를 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60 반복이 된다라는 건 선생님 강의 때 다 했던 거예요. 3번. 결국에는 얘가 60 반복이 된다라는 것은 6을 주기라고 한다 볼까요? 6주기를 갖는다라는 것은 이 50에다가 6만큼을 빼도 같다라는 거죠. 자, 이 주기가 5인가? 왜 여기 더하기 5가 돼 있지?
선생님 뭐 혹시 잘못됐나? 선생님 계산이 혹시 좀 잘못됐는지 뭐 니은이 틀렸나? 선생님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선생님 혹시 잘못됐으면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기가 늘려서 그래? 이 보기가 늘려서 그래요? 자, 어쨌든 자, 육식 주기를 가지니까 이 주기를 갖는다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얘를 50번째를 구할 것이 아니라 50 빼기 6 곱하기 뭐 k라는 숫자는 어떤 자연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6의 배수 중에서 50에 가까운 숫자 뭐가 있죠? 바로 86이 48이죠. 그래서 이게 F50은 F2랑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고난도 문제를 풀 때. 그럼 선생님, 선생님 지금 막 이 무한소수나 유한소수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중요하지 않나요? 유한소수, 무한소수 고등학교 때 나오지도 않아. 선생님 그거 수업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 안 나와. 아예 안 나와요. 아예. 그런데 이 반복되기 때문에 6개씩을 뺀 값도 같다는 엄청 중요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선생님 이런 거는 교과서에 배우나요? 안 배워요. 안 배워. 이건 문제를 통해서 배워야 돼. 교과서에 없어요. 예. 문제집에는 근데 나와. 그래서 이 수학이 어려운 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이 고난도 문제로.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그 일품에서 좋은 문제만 뽑은 거야. 좋은 문제 기준은 뭐야? 고등학교 때도 나오는 게 좋은 문제야. 오케이. 사고력 측정 나 이런 거 잘 몰라. 그냥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것만 알아요. 선생님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되겠네요. 반복이 되면 주기를 갖고 그 주기는 뺄셈으로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럼 뺄셈이 될 수 있다는 건 덧셈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니은이 틀린 거죠. 여기 더하기 6이라고 쓰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하고 니은을 여기서부터 세 번째 단계로 풀린 거예요. 지금은 뭔가 무한하냐 유한하냐 뭐 이런 소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여기 시키는 대로 그냥 푼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실력만 있으면 또는 중학교 1학년 실력만 있으면 돼요. 이 n번째라는 건 초등학교 때 안 나오기 때문에. 자, 번호를 매기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번호가 막 순서대로 이렇게 되지도 않네. 막 중간에 점프도 하고 그래요. 점프도 할 수밖에 없어. 자, 디귿을 가봅니다. fn이 1을 만족하는 그러한 두 자리 자연수 n의 개수는 15개다. 두 자리 자연수란 말이 있고요. 1이 나온다. 잠깐만. 여기 보니까 1이 나오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1이 등장하는데요. 자, 그러면 몇 번째 등장하느냐라는 질문이니까 요 n이 다섯 번째일 때 등장을 하네요. 근데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음. 근데 우리가 6죽이면 6씩 더해도 이게 같은 거죠. 그럼 11로 시작을 하겠네. 그죠? 근데 이게 또 6씩 점프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6씩 점프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100을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의 개수는 도대체 몇 개냐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6씩 점프를 하고 있는데 얘를 언제쯤 100이 될까? 100을 넘어갈까?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6씩 몇 번 더하면 과연 100에 가까워질까? 고민해봤더니 당연히 6에다가 10을 곱하면 60이고 20을 곱하면 120이니까 한 18? 그럼 넘어갈 것 같고 17 정도면 어떨까? 선생님 수학은 엄밀하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100에 언제쯤 가까울까는 이런 거 중간 값들을 어림할 수밖에 없어. 초등학교 때 어림하기라는 단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102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11로 시작하니까 한 16 정도면 어떨까요? 100을 살짝 넘어갈 것 같거든요. 15이면 90이죠.
15 정도를 하게 되면은 10일에다가 90을 더해서 100일이 나오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를 15번을 더하면요 100일이 나온다까지 구했습니다. 자,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야, 10일부터 이 100일 안 되고 두 자리 자연수니까 여기다 6을 뺀 95까지만을 너가 좀 구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죠. 이게 도대체 몇 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네요. 이게 몇 개 있는지에 대한 걸 구하는 방법이 고등학교 2학년 수열편에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초등학교 때도 배웁니다. 이것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 굉장히 교과서에 소개는 안 됐지만 엄청 시험이 자주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6을 15개 더하면 100일이 됐고 그러면 14개만 더하면 되네요. 14개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이값이 14개 있으니까 이 11부터 95는 몇 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15개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5개 맞네요. 네, 디귿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린 요약이죠. 자, 이렇게 수업을 들었어. 아,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이 개수를 세야 되는데 자, 네 번째가 나오네요. 아, 개수를 세야 돼. 4번. 야, 개수를 세야 되는데 지금 이 선생이 하는 거 보니까 이놈은 이 사이값에 등장하는 거에다가 한 개를 더 더하면 사이값의 개수보다 한 개를 더 더하면 요 개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풀었네. 라고 요약 정리를 합니다. 물론 제가 선생님 수업 때 이걸 설명하고 맨 마지막 이 요약 정리를 해요. 그거를 그대로 적어도 좋은데 우리는 이 풀이를 하지 않고도 대략적으로 잠깐만 이거 1을 만족하는 거 5하고 10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암산은 괜찮아. 이 암산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95가 된다? 응? 그럼 이 개수가 궁금한데? 아, 그러면 내가 이 사이값이 몇 개 있는지 구하면 되겠구나. 그럼 선생님은 이거를 어떻게 알았나요? 우린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데요? 노노노.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웁니다. 여기에 10m짜리의 도로가 있는데 가로수를요. 몇 미터 간격으로 심냐면 2미터 간격으로 심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도로의 가로수를 몇 개 심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정리를 안 한 것뿐이지 어렸을 때부터 결국 이 사이값이 5개 있으므로 요 심어진 거는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이 6개 있다라는 거야. 이걸 초등학교 때 이미 했어요. 이 주기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 정리를 안 한 것뿐이지 했었어.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다시 초등학교 넘어가서 복습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자, 중학교 1학년 교과서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은요. 그냥 용어의 설명에 지나지 않아. 중2 거부터 슬슬 본격적으로 수학 같은 문제를 좀 내요. 여기서부터 약간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어줘야 돼. 오케이? 그럼 네 번째는 제목을 붙이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사이값에 대해서 어떤 것의 개수를 알고 싶으면 사이값의 개수를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정리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3번째도 주기죠. 그리고 얘는 그냥 여기 있던 말을 다시 한번 요거에 비춰서 쉽게 설명한 거죠. 그리고 분수를 소수로 바꾼다는 건 항상 반복이 나오냐? 네. 분수를 소수로 바꾸면요. 항상은 아니지만 유한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반복이 나옵니다. 유한하다는 것도 0이라는 걸로 반복되는 건데.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20분 동안 설명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숙제를 할지 알 것 같다. 1번을 쳐주시고 모르겠다. 2번 쳐주면 되는데요. 숙제를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자, 강의를 듣겠죠. 1일 1제 강의를 딱 들었어. 아, 그러면 자, 선생님 숙제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첫 번째 조건은 FN이라는 건 n번째 숫자야. 두 번째 7분의 2를 소수로 표현을 해보는 거고, 세 번째 그랬을 때 F50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는 구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FN이라는 것은 FN 더하기 5랑 같은 거냐. 그리고 세 번째 FN이 1이 되게끔 하는 N은 두 자리 자인수인데, 이렇게 간단히 문제를 요약합니다. 몇 개냐. 그렇게 하고요. 막 강의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의 들을 때는 그냥 들어.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문제를 요약하고 강의를 안 보고 내가 다시 한번 풉니다. 쭉쭉쭉 풀겠죠. 팍 풀어. 그리고 빨간 펜 들고 2단계로 번호를 쭉쭉쭉 매겨.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예를 들면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난 이제부터 사이값의 개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해야겠다. 뭐 이런 메모를 해.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해. 사이값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되지. 이렇게 간단히 메모. 수학 너무 쉽지 않나요? 선생님, 전 새로운 문제를 고민하면서 풀게요. 그게 취미에 맞는 친구는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나는 막 문제를 봐도 어려운 문제 안 풀리고 그런다. 딱 만 문제만 이렇게 외워보세요. 하루에 1시간씩. 하루에 1시간이면 요렇게 한 5문제 정도 풀 수 있죠. 그러면은 1년이면은 한 2000문제, 5년이면 되네요. 그쵸? 고3 때까지. 하루에 5문제만 좀 어려운 문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딱 해서 착 해갖고 착 올려요. 할 수 있을 것 같다 1번, 못할 것 같다 2번. 이 문제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이게 수능에 이런 스타일로 나와요. 딱 수능 스타일이야.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어려운 문제들, 이런 스타일입니다. 자, 선생님 저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이 번호까지 매기면서 정리하는 것까지 1일째가 너무 어려우면 자, 숙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수업이 교과서 강의가 있고요. 그 교과서 강의를 들은 걸 토대로 센 B를 좀 한번 좀 봐주고요. 그 다음에 1일 1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0제를 할 겁니다. 충족리 100제. 자, 지금 요 숙제 요거를 얘기했죠. 요 숙제 1일 1제에 대한 숙제. 우리는 하루에 한 문제씩만 한번 해보자고요. 연습을 위해서.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평소에 내가 자기가 공부할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그걸 좀 적용해봐. 자, 그러면 난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이 교과서 강의를 듣고 필기하는 걸로 해봐도 좋습니다. 자, 교과서 강의는 선생님이 교과서를 차곡차곡 설명해주고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요. 그 정리를 쓰고 마지막엔
여러분들이 예시를 만드는 거를 내고 있습니다. 요 예시를 만들어 봐. 강의 들으면 알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물론 얘도 하루에 한 개씩인데 선생님 저는 요게 너무 쉬워요 라는 친구는 1일 1제 하고, 선생님 1일 1제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는 이렇게 교과서, 난 둘 다 하고 싶어요. 그럼 둘 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을 이제 채팅창에다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윤서는 할 수 있다 1번 쳤는데 우리 서연이나 승윤아 너무 어려웠는지 조금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우리 참고로 여기에 있는 1단원, 요 1단원은요 유리수와 소수라는 단원이고요. 중요도로 따지면 별표 5개 중에 별표 1개짜리입니다. 고등학교 가면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으니까 좀 힘이 빠지지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중학교 내신 시험 다니면 좀 공부하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주기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였어요. 주기라는 게. 여기 있네요. 분수 이것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31번째 숫자를 구하라. 이런 주기를 푸는 것들이 좀 중요한 내용이었지. 뭐 유리수를 소수로 바꾼다 뭐 이런 거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교과서 강의를 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간단하게 센수학 풀이를 하겠습니다. 오늘 요 유한소수 무한소수 가볍게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다낭식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별표 5개 중에서 한 3개 정도 주고 싶고요. 이 결국에는 잘하게 돼요. 이게 좀 어렵더라도 이 결국에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주 그 중요한 핵심이냐, 뭐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되지 않냐, 뭐 그런데 결국엔 다 잘하게 됩니다. 그냥 하다 보면. 그래서 변별력이 좀 없는 단원이긴 하죠. 그래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여기서부터 좀 볼 겁니다. 자, 오늘은 아까 중요한 문제를 했기 때문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유한소수가 되는 거, 이게 교과서 강의에서 선생님이 이미 정리를 했던 건데, 이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분모가 10의 거듭제곱 같은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분모는 2와 5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8이 2의 3번 곱한 값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데 공부법으로 우리가 좀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중요하지만 유한소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고 뭐를 정리하면 돼요? 그냥 분모가 2랑 5로만 되어 있는지만 보는 거지,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순환마디라는 것이 또 나오네요. 뭐 역시 교과서 강의를 들었다면은 다들 잘했을 거라 믿고요. 선생님은 조금 중요한 것들 위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구하라네요. 얘는 2하고 3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를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가 2번 곱해졌다는 뜻이죠. 3이 있으니까 얘가 유한소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없다라는 것은 얘가 답이 된다는 거죠.
이 3이 있으니까. 얘 7이 있죠. 그래서 7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분모가 어때요? 9, 7, 63이죠. 약분이 됩니다. 이 7이. 그러니까 얘는 가능한 거죠. 얘는 안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7이 있으니까 안 되겠네요. 답은 1번과 3번이죠. 그럼 아까처럼 얘기하자면 뭐예요? 이 분모에 2하고 5를 뺀 뭐가 있으면 된다? 3 또는 7 또는 11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예. 이걸 뭐라고 쓰면 돼? 2하고 5가 없고 이러면 된다는 거죠. 뭐 이 정도로 가볍게 낙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한번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유한소수가 된다는 것은 뭐 0.1 이렇게 된다는 것은 10분의 1이 된다는 거고 0.12가 된다는 것은 100분의 12가 된다는 거고 뭐 그러네요. 그죠? 분모가 다 이러네요. 어떻게 하면 2하고 5로만 얘네들 가지고서 얘네들을 만들 수 있을까? 역시 교과서 강의에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해 안 된다. 나 지금 이해된다. 1번. 지금 나 교과서 강의 안 듣고 왔는데 이해 안 된다. 2번 한 번만 쳐보겠습니다. 우리 서연이 혹시 잘 듣고 있나요? 너무 어려우면 꼭 얘기해 주세요. 자, 중요하지 않지만 이 문제 풀이는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어요. 특히 이 고난도 문제에서 앞으로 고3 때까지 이 중2 수학부터 중요해지는 이유가 요게 이렇게 문자가 나오는 거거든. 360분의 2 곱하기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 이때 다음 중 a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고 두 자리인 그러한 자연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센수학은 어쨌든 어떠한 그 풀이가 정해져 있는 아이들이고 그냥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된다. 이런 거죠. 근데 뭐 한번 간단하게 또 선생님 풀어 보겠습니다. 360분의 102가 있는데 2가 약분되네요. 뭐 일단 약분을 하고 시작을 하고 중요한 건 유한하냐 안 하냐라는 건 분모에 2하고 5가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80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2 3의 제곱 곱하기 10이니까 자, 이 정도 선생님이 좀 빠르게 분해하고 있는 선생님 듣고 있습니까? 좋아요. 앞으로 수업 때 우리가 풀이를 이렇게 화면을 켜고 공유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첫 수업이라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자, 첫 번째 단계로는 이 유한소수란 말 때문에 이 180이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괜찮죠? 이게 1단계죠. 자, 그런데 여기다 이제 a를 곱해서 우리는 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요. 이 3이 없어야 되고 3이 없어야 돼요. 얘네들이. 그죠? 자, 그래서 이 a를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얘를 이 3의 제곱을 약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 3의 제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숫자가 얼마든지 있어야 되니까 k를 씁니다. 자, 이러한 기법이 수학에서 굉장히 좀 처음에는 어려워요. 선생님, k가 뭐예요? 이 문자를 갑자기 왜 써요? 결론은 이 a 값이 된다는 건 3의 제곱이 있어야 되고 1이 곱해져도 되고 2가 곱해져도 되고 3이 곱해져도 되고 그렇죠. 얘만 없애면 되지. 그렇죠? 얘는 얼마든지 이런 숫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이 a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걸 보고 이렇게 k는 자연스럽습니다. 이 수학적 표기법, 물론 이 예시들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 표기법도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예시가 먼저야. 다시 한번. 얘는 자연수기 때문에 3의 제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곱하기 또 다른 숫자가 있어도 되는데 이 숫자는 얼마든지
어떤 숫자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분수만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a제곱은 어차피 날아갈 거니까 약분해서. 그래서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는 9, 28로 답을 냈습니다. 자, 선생님 풀이 보면 알겠지만 약간은 왔다 갔다 하는 편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만약 이 시험장에서 이거 푼다면 이게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A 자리에다가 얘랑 얘를 약분해야 된다는 것을 잠깐 표기한 다음에 이 밑에다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쓰고 까먹을까봐 K는 자연수란 말도 약자로 쓸 것 같아요. 어쨌든 소는 굉장히 짧게 쓰고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바로 생각하나요? 이 예시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 수학이 이제 멋있는 게 지금 이런 거죠. A라는 문자는 반드시 3의 제곱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이 말이더군요. 3의 제곱이 반드시 최소한 인수로 있어야 된다.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또 해보겠습니다. 이 파트 문제가 어려운데 문자를 다루는 능력 때문에 좀 어렵죠. 요거 37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7번 같이 해볼게요. 참고로 소수라는 말은 안 중요하지만 이 식 정리하는 방법은 좀 중요하다. 특히 이 A라는 문자 고3 때까지 이제 대학 가면 우리가 수학할 일이 없겠죠. 대학 가면 놀아야 되니까 이 문자, 이 A라는 문자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이 싸움이다. 자, 37번을 가보겠습니다. 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소수가 된다. 자, 순환소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얘는 분모에 뭔가 2하고 3만 5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불순물이 껴져 있는 거야. 3이든 7이든 11 같은 것들이 이 분모에 있는 겁니다. A가 한 자리 자연수래.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20이라고 이거 3하고 약분하고 싶은 충동. 약분해서 날렸습니다. 5의 제곱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자, 이제부터 풀이를 가보겠습니다. 5의 제곱이 있고 A가 있고 7이 있다. 자, 이제부터 경우를 나누는 게 이 수학에서 진짜 중요한데 자, 여기가 1번 첫 번째 단계 나왔죠. 자, 이제 A가 될 수 있는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순환소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순환하려면 A는 자 2가 돼야 안 돼요. A가 1이 돼야 안 돼요. 1 안 되죠. 이렇게 하나씩 알아보는 보는 왜 발음 더듬니?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1이 되면 안 되죠. 왜냐면 3, 7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2가 되면 또 순환하지 않죠. 안 됩니다.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자, 3이 되면 어때요? 가능합니다. 왜? 지금 얘가 순환하기 위해서는 3 같은 게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4, 2로만 돼 있죠. 이게 안 됩니다. 5, 안 돼요. 6 됩니까? 안 됩니까? 자, OX 6 될까 안 될까요? 좋습니다. 6이라는 숫자를 보고 2하고 3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가 3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불순물이 껴있죠. 예. 자, 그래서 7. 자, 7은 어때요? 자, 이 7 될까요? 안 될까요? 7. 7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7을 넣으면 자, 7을 넣어봤어. 그런데 불순물이긴 한데
분자가 7이 있네. 아, 이거를 약분을 하면은 얘는 여전히 순환소수가 안 되죠. 그래서 7이 안 돼요. 자, 8. 얘 불순물이 없죠. 9 어떨까? 9는 3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되죠. 한 자리? 오케이. 그러므로 3, 6, 9만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답은 18. 자, 지금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건 수학이라는 게 왜 논리냐면 계속 하나씩 카운트 해보고, 그리고 얘가 진짜로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세본 다음에 얘를 검증해 봐야겠죠. 근데 얘만 집중하다 보면 이 맥락을 놓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오답 노트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얘가 반드시 7이 있다면 좀 그거를 눈여겨봐야겠구나. 이게 되겠죠, 그죠? 한 자리 자연수니까 선생님 그렇다고 쳐요. 그럼 얘가 두 자리 자연수라도 선생님 이거 다 셀 건가요? 세다가 특징을 발견하겠죠. 자, 지금도 딱 하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 말대로 3,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1 이런 애들이 좀 필요한데 물론 6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3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은 얘가 7은 안 되니까 얘가 지금 3의 배수가 되는 거네요. 충분히 좋은 특징이죠. 그 다음에는 7의 배수는 안 되지만 7의 제곱의 값은부터는 어때요? 얘부터는 되겠죠. 얘부터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한 자리 숫자가 아니라 두 자리 숫자라면 3의 배수를 구할 거고요. 7의 제곱, 결국 49. 이런 애들. 7의 3승은 너무 크니까 이거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후보가 누굽니까? 11의 배수죠. 그쵸? 얘가 또 121 안 되니까 11 같은 거 하나 또 챙길 것 같고. 자, 어쨌든 이게 조금 두 자리 숫자가 되면 너무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건데 왜 소수를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카운트 해보면서 검증해보는 문제다. 특히 어떤 문구가 있을 때 이런 자연수라는 문구가 있을 때는 그냥 하나씩 카운트를 해보자 라는 행동 원칙을 쓸 수 있겠습니다. 미적분을 calculat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카운트와 이 calculation에서의 얘네들이 다 센다는 의미고요. 컴퓨터에서도 이 C가 있죠. 이게 센다는 거고 이게 결국엔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카운트 생각한다는 뜻이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뜻. 자,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강의 요거를 중에서 또 중요한 문제 몇 개만 좀 풀고 넘어갈게요. 일단 교과서 강의랑 1일 1제 정도만 풀어도 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요 다음 단원인 여기 당식의 계산을 좀 할 것 같아요. 중요 문제 위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실수 없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요런 게 딱 이쁘장하게 표로 정리돼 있어야 돼. 문제 풀 때. 오케이? 지저분해서 막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1일 때 뭐 된다, 뭐 2일 때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3 뭐 이런 식으로 막 쓰면 안 돼요. 표가 정리돼 있어야 돼. 그렇죠? 오늘 첫 수업 같이 했고요. 1일 1제는 매일 매주 첫 번째 주에 월요일 날 싹 올려주니까 강의 보시고 역시 교과서 강의도
봐주시고 1일째가 80번까지 있으니까 한 40개 정도 해야 되죠. 내일부터 또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수업 어려웠을 텐데 수고했고, 매일 하루에 한 개씩을 결국에는 교과서 인증을 하든 1일 1제를 인증하든 인증을 하는 겁니다. 예, 너무 어렵다면 꼭 얘기를 해주시고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우리 윤서, 승유, 서연이 모두 안녕.